내후년으로 다가온 양산을 향해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 중인 대한민국 공군을 이끌어갈 차세대 전투기 KF-21.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도 KF-21과 비견되는 차세대 전투기 TAI 칸을 개발 중이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도 지난달에 2026년까지 시제기 6대를 만들어 성능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어떻게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계획이 형제의 나라 아니랄까봐 우리의 KF-21이 걸어온 개발 과정과 너무도 흡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너무나 난항을 겪었던 탓에 양산화까지 앞두고 있는 단계까지 온 KF-21의 개발 방식을 모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자존심을 걸고 발표했던 차세대 전투기 칸이 어쩌다 KF-21을 따라 해야 하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튀르키예가 칸의 시제기를 6대 만들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고 기시감이 드신 분들이 몇몇 계실 겁니다. 우리 KF-21도 시제기를 6대 만들어서 운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튀르키예 쪽에서 KF-21의 개발 과정을 따라하려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수가 같을 수 있을 뿐인 거 가지고 억지로 트집 잡는다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칸의 시제기 개발 계획과는 달라져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칸은 당초 시제기를 6대가 아닌 5대를 만들어 성능 점검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첫 2대는 미국산 엔진을 달아서 만들고 세 번째부터는 튀르키예 자국산 엔진을 쓰려던 계획이었죠. 그러나 미국산 엔진으로 시제기 2대를 만들겠다는 계획부터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튀르키예가 칸에 쓰려고 했던 미국 지휘의 F110 엔진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해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품 수급 문제가 겹쳐서 칸의 2호 시제기 개발은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난달 갑자기 시제기를 계획보다 한 대 더 만들겠다고 한 거니 현실적으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요. 그러다 보니 똑같이 시제기 6대를 만들었던 KF-21을 의식해서 일부러 이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칸이 KF-21의 개발 과정을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건 단순히 시제기 숫자를 갖게 맞춰서만이 아닙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2029년까지 칸의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부터 자국 공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8년에 칸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튀르키예 측에서 밝혔는데요. 시제기 개발도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는 마당에 실전 배치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앞당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2028년이라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2028년은 KF-21 블록 1의 전력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입니다. KF-21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던 칸으로서는 이 시기보다 뒤에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2028년으로 무리해서라도 실전 배치 일정을 앞당긴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어떻게든 내년까지 칸의 두 번째 시제기와 3호 시제기를 만들고 나머지 3대의 시제기를 2026년까지 만들어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시제기 성능 시험 후 2년 만인 2028년 안에 실전 배치를 해야 하니 아주 빡빡한 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개발 일정을 소화할 역량이 튀르키예 측에 있냐는 건데요. 칸의 1호 시제기의 시험 비행을 보면 그 정도 역량이 튀르키예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칸의 1호 시제기는 현재까지 2번의 시험 비행을 했는데 초도 비행 기준 비행 시간은 13분 정도에 불과했고 시제기 상태도 튀르키예 측이 밝혔던 칸의 재원과는 다른 상태였습니다. AESA 레이더 등 재원에 들어가 있는 주요 전자 광학 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비행했기에 말 그대로 날 수 있는 상태인지만 확인한 거라 해야 하고 전투기로서의 실질적인 성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죠. 그렇기에 이 이후에 시험 비행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시험 비행 후 칸은 몇 달이 지나도록 추가적인 비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2호 시제기 개발도 부품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발 일정을 2년이나 앞당긴 튀르키예의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칸은 내년까지 만들기로 계획된 2호 시제기와 3호 시제기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을 검증하고 순항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의 무장 통합을 시행해 2026년에 실사격 훈련을 해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걸 보면 칸의 개발에 무언가 진전이 있기는 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게 사실이면 칸의 실전 배치를 2년 앞당기겠다는 게 단순히 KF-21을 의식한 허장성세가 아니라 튀르키예 측이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판단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는 KF-21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업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4.5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시작한 KF-21과 달리 칸은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5세대 전투기를 표방했기 때문에 칸이 세계 시장 진출을 먼저 하게 된다면 실제 성능이 어떤지와 별개로 마케팅 측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이 양산 계획까지도 앞서 있으니 큰 문제 없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수출할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KF-21은 블록 1에서부터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지만 해외 수출 상품으로서 큰 매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받고 있습니다. 지상 병력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게 블록 2부터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블록 2 연구를 2028년까지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가 칸의 실전 배치 시기로 잡은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8년인데요. 우리가 블록 2의 양산을 맞춰 블록 2를 전력화하는 시기로 잡은 건 2032년까지. 관점에 따라서는 이 블록 2의 전력화가 끝나야 KF-21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제는 칸의 실전 배치가 튀르키예 계획대로 2028년 안에 이뤄질 경우 우리가 KF-21 블록 2를 전력화하는 4년 동안 칸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가능성에 대비해 블록 2 개발을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이유로 KF-21 블록 3, 즉 KF-21X의 개발도 칸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F-21은 4.5세대의 전투기로 분류되기에 실제 성능과는 별개로 5세대의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는 칸에 비해 후진 걸로 평가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블록 1 기준으로는 공대지 능력 등 일부분은 칸보다 못할 수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칸과의 경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5세대 전투기로 전환되는 블록 3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 짜여있는 블록 2와 달리 블록 3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개발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단지 블록 2의 전력화가 완료돼 2030년대 초반부터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졌는데요. 그 말은 칸이 최근에 변경한 계획과 같이 2028년 안에 실전 배치하는 데 실패하고 이전 계획대로 2030년 즈음에야 실전 배치가 된다고 해도 5세대 전투기로서는 KF-21보다 앞서게 될 거란 겁니다. 전력화 과정까지 생각하면 해외 수출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건 KF-21 블록 3도 마찬가지니 우리에게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따라서 KF-21 블록 3 개발을 마냥 블록 2가 완성되면 이어서 할 것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2호 시제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벌써 사우디아라비아가 칸을 100대 도입할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부터 칸을 살 것이라고 밝혔으니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침공당하기 전부터 칸 엔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 시제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냈죠. 성능이 확실히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5세대 전투기라는 것 자체로 시장에서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칸이 2호 시제기도 아직 못 만들고 있음에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미국의 F-35를 사기가 어려운 나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된 전투기들 중 5세대로 분류되는 건 미국의 F-22와 F-35, 러시아의 수호이 57, 중국의 J-20과 J-35 정도밖에 없는데요. F-22는 미국이 아예 수출을 안 하고 있고 F-35도 미국이 허가한 몇몇 나라에만 수출되고 있습니다. J-20과 J-35는 실질적인 성능이 5세대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가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고 수호이 57은 성능 이전에 대러 제재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F-35 수출 허가가 안 난 나라들이 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칸에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는데요. 칸을 사겠다고 한 우크라이나와 살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사우디 모두 F-35 수출 허가가 안 난 나라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KF-21도 정확히 이 부분을 노리고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칸의 선수를 뺏기면 블록 3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의 개발 일정을 더욱 서두름과 동시에 미국산을 수입해 쓰고 있는 엔진도 빨리 국산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엔진을 미국 걸로 쓰면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칸이 기술적인 어려움이 큰데도 사무시제기부터는 국산 엔진을 쓰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죠. 비록 시작은 KF-21을 따라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칸이 우릴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칸의 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KF-21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